자, 오늘은 클래식 피지크 세계 1위 6관왕을 하고 은퇴한 크리스 범스테드의 벌크업 방법에 대해 소개해볼까 해. 그가 팬들로부터 벌크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최근에 관련 컨텐츠를 만들었더라고. 그럼 바로 확인해볼게. 첫째, 벌크업 시작 시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정답은 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너무 많지 않고 복근이 살짝이라도 보인다면 시작해도 괜찮아. 나는 남자 기준으로 체지방 12% 전후일 때가 벌크업 시작의 적정 시기라고 생각해. 복근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몸이 둔해 보이면 일단 다이어트부터 하고 어느 정도 깔끔한 상태에서 벌크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둘째, 벌크업 중단 시기. 복근이 완전 사라지거나 식욕이 바닥나서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갈 때, 또는 헬스장에서 중량이 정체되고 회복이 더딜 때가 신호야. 몸이 너무 둔해지고 체지방이 과하게 늘어나면 근육보다 지방만 더 찌게 돼. 이럴 땐 유지하며 잠깐 쉬거나 가볍게 감량기를 가져가는 것도 좋아. 벌크업도 계속 밀어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며 시기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지. 셋째, 벌크업 전 확인사항. 먼저 유지 칼로리를 파악하는 거야. 일주일 정도 내가 먹은 음식들을 전부 기록하고 그동안 체중 변화가 어땠는지 확인해. 예를 들어 내가 하루 평균 4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체중이 113kg으로 유지된다면 4000이 유지 칼로리인 거야. 거기서 벌크업을 하려면 300에서 500칼로리를 추가해서 먹으면 돼. 단백질은 체중 1kg당 2.2g, 즉 113kg이라면 250g 정도를 먹으면 되고, 지방은 전체 칼로리의 20-30%, 나머지는 탄수화물로 채우셈.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만 생각하는데 벌크업 할 땐 탄수화물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고탄수 식단은 단백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와 근합성에 더 유리하거든. 그래서 나는 벌크업 할 땐 탄수화물 섭취를 아끼지 않고 단백질은 최소 기준만 지켜. 그래도 무조건 체중당 2.2g은 지키려고 해. 넷째, 음식 종류. 음식 선택도 정말 중요해. 벌크업 한다고 아무거나 막 먹는 더티 벌크업은 결국 소화기관 문제, 염증 증가, 수면 장애까지 다 연결돼서 회복을 떨어뜨려. 그래서 나는 자연식 위주, 단일 재료 위주의 음식을 최대한 먹으려고 하지. 예를 들어 흰밥, 닭가슴살, 달걀, 채소, 감자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말이야. 가끔 외식을 하거나 버거를 먹을 때도 치즈는 빼고 양상추 번으로 먹을 정도로 소화에 신경 써. 결국 벌크업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소화하고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심지어 지난 4-5년 동안은 벌크업 할 때도 어떠한 치팅도 하지 않았어. 다섯째, 보충제. 크레아틴은 무조건 챙겨야 해. 근육뿐만 아니라 뇌, 에너지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GDA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흡수 보조제도 효과적이야. 운동량이 많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벌크업 시즌엔 이런 보조제를 활용하면 몸이 더 효율적으로 음식을 사용하게 돼. 소화효소나 위산 보충제도 같이 쓰면 고칼로리 식단이 더 잘 들어가고 속도 덜 더부룩해. 그리고 추가로 없어서 안 될 보충제로 프로틴 파우더와 EAA가 있어. 혹시 이보젠에 GDA 보충제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브로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이벤트로 준비해볼게. 아무튼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넣는 게 좋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운동 끝나고 바로 프로틴 50g이랑 탄수화물 75g 정도를 쉐이크로 먹어. 빠르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고 다음 식사도 잘 들어가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식욕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대부분 스트레스, 수면 부족, 회복력 문제야.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난 벌크업 할 땐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에서 식사하려고 해. 아침엔 고지방 저탄수로 시작하고 운동 전후로 탄수화물을 몰아주고, 하루 중간에 고칼로리 스무디 한두 번 넣으면 훨씬 먹기 수월해져. 스무디에는 단백질 파우더, 오트밀, 견과류 버터, 바나나, 계란, 꿀 같은 걸 넣어서 한 번에 1200칼로리도 만들 수 있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괜찮아서 벌크업의 최고야. 여섯째, 유산소. 벌크업 할 때 웨이트만 하고 유산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오히려 손해야. 유산소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과 소화를 도와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 하루에 2-30분 걷기 정도만 해도 효과가 크지. 특히 식사 후 10분 걷기는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소화도 도움을 줘서 벌크업에 진짜 도움이 돼.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가 아니라 벌크업을 잘하기 위한 유산소라고 생각해야 해. 일곱째, 체중 증가 속도. 주당 0.5에서 1kg 정도가 적당해. 이보다 빠르면 대부분 지방이고 너무 느리면 효율이 떨어져. 특히 벌크업 초반은 수분이랑 글리코겐이 차서 체중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중요한 건 사진, 운동 기록, 체중 변화를 동시에 트래킹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야. 여덟째, 벌크업 기간.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 최소 4에서 6개월 이상은 잡고 천천히 칼로리를 올려가며 근육량을 쌓는 게 이상적이지. 단기간에 확 찌우면 대부분 지방이고 감량할 때 그 근육이 같이 날아가거든. 오랫동안 유지한 근육일수록 감량기에도 덜 빠지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고 천천히 올리는 게 핵심이야. 아홉째, 운동 방식. 벌크업 할 땐 단순히 무게만 치는 게 아니라 볼륨과 강도를 같이 높이는 게 핵심임. 식단에서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드롭 세트, 슈퍼 세트, 레스트 퍼즈 세트, 강제 반복과 같은 고강도 테크닉들을 적극적으로 써줘야 해. 볼륨이 많아도 회복이 잘 되는 시기라서 자극을 많이 줄수록 근육 성장이 훨씬 빨라지거든. 칼로리 섭취가 낮아지는 감량기에는 반대로 볼륨을 줄이고 최대한 무게를 유지하며 강한 자극만 주는 쪽으로 전환하면 근손실 없이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어. 결국 벌크업과 커팅 시기의 운동은 회복 능력과 에너지 상태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지. 이렇게 시범의 벌크업 꿀팁은 여기까지야. 그가 벌크업 할 때 하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전부 답해준 것 같지?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조댓구알 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며 득근하도록 해.